사람이 북이다 재능기부 미디어 북쇼TV 11회를 맞이해서 또 오늘 특별한 저자를 모셨습니다. 조코디의 재택근무 바이블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조코디.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기에 진짜 정말 너무나 필요한 책이라 생각이 되는데 쓰게 되신 뭐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네, 원래는 이제 스마트 워크라는 데 좀 관심이. 스마트 워크요? 스마트 워크. 그래서 스마트 워크라는 개념이 사실은 좀 많이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분은 또 스마트라는 것을 다르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그냥 공통적으로 보면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줄인다. 그것을 이제 스마트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네. 우리가 뭐 멀리 회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근처에 로컬에 오피스를 하나 줘서 같이 일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스마트 워크 중에 하나라고. 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좀 쓰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사실 출판사하고 계약을 한 것도 스마트 워크라는 주제로 해서 네. 작성을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19로 재택근무로 전환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재택근무 제목을 바꾸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책 쓰셨을 때 되게 힘드셨을 텐데 다 쓰고 나셔서 좀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네, 원래 이제 제가 출판사에서 받은 날, 네. 원래 이제 여기 보시면 G Suite이라고 있죠. 구글의 G Suite라는 브랜드명이 네. 워크스페이스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번역 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네, 아주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충격적이었죠. 근데 네. 원래 G Suite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구글 앱스라고 하는 개념이었고요. 네. 그때는 구글에서 이제 앱들을 모아놨다. 지메일도 있고 드라이브도 있고 캘린더도 해서 다 모아놨으니까 쓰세요라고 하는 게 앱스라는 개념이었고요. 이제 G Suite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윗이 다 갖춰진 이런 뜻이 있는데 네. 좀 솔루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갖춰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다 갖춰졌으니 이걸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했는데 2016년에 이제 바뀌어서, 변경을 했는데 그게 요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구글에서 힌트는 줬어요. 근데 그 바꿀 거다. 날짜가 그날 너무 애석하게 바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아주 저희 출판사하고나 참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은 네. 이제 통합된 환경,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 한 곳, 그것이 바로 이제 Gmail 안에서 소통도 하고 영상회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쳐진 형태가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책 제목 보면 재택근무 바이블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재택근무가 왜 좋은지 네. 정말 좋다라고 네. 또 이렇게 홍보하셔야 되는 또 전도사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좀 전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재택근무가 일단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출퇴근 시간도 다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9시 출근인 분들은 보통 한 7시에는 일어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죠. 준비도 하고 또 출근도 1시간 정도 걸리면은 아주 힘들죠.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그 교통도 아침에.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면은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간단하게 식사만 하시고 커피 한 잔 들고 이제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만 하시면 바로 하실 수 있고. 네. 또 이제 그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가정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에 있으면 이제 정말 불필요하게 뭐 눈치도 봐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생각외로 많죠. 그래서 그런 시간만 잘 자기 일에 투자를 하면은 좋고요.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는 개념보다는 그냥 자기의 일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뭐 만약에 뭐 회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뭐 나는 좀 저녁에 일을 할 수가 있고 낮에는 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회사에서 정말 낭비되는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딱 생각난 게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나?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뭐 좀 줄어들면 뭐 행복도가 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기억하는데 좀 자기 사는 공간하고 회사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생활의 만족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서울 집값이 비싼가 봐요. 그리고 이번에 드릴 질문은 좀 회사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재택근무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재택근무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디지털을 사용하는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100만 원짜리를 갖고 있고 네. 뭐 노트북도 200만 원짜리 그렇죠. 고가의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는 방식은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답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못했으니 이번 네. 기회를 오히려 삼아서 조금 더 사실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같이 일하는 방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만약에 뭐 소통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자. 약속해서 지낼 수 있고. 그렇죠.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거에 맞춰서 예, 맞습니다. 프로세스에 맞춰서 또 보니까 프로세스가 없으면은 야 우리 이번 기회에 회사 프로세스 만들어보자 그 이런 기회가 식으로 되겠군요. 해서 약속을 좀 잘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다 보니 우리 스마트폰 사면 맨 처음에 공부하시잖아요.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G 수익과 같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을 하시려면 사실은 공부를 하셔야지 사실은 잘 사용할 수 사용하실 수 있겠군요. 있습니다. 예. 그 책에는 제가 좀 보니까 G Suite 네. 그 외에도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 그 외에도 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좀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맞습니다. 한번 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G 수익이라는 것은 사실은 도구라기보다는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죠. 저장소도 있고 저작 도구도 있고 소통 도구도 있고 관리 도구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사실 일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개발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들이 소통이 좀 원활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좀 전문적인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다 결제 중심이야. 우리는 뭐 하나 하더라도 다 뭐 부서장님한테 결제를 결제받고 보고해야 돼. 해야 돼. 이제 이런 회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회사 또 많은 회사들은 우리 회사는 다 프로젝트 베이스야. 다 프로젝트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거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럴 이러면은 수 있는 예, G 수익, 그 워크스페이스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커버하기가 힘들 수도 점들이 있다.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G 수익과 함께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소개한 거는 슬랙이랑 네. 트렐로랑 닥스 웨이브라는 제품을 했고요. 네. 하나 더 이제 노션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노션은 마치 블럭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블럭처럼 쌓아서 하나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네. 다른 서비스들하고 이렇게 융합하는 것도 쉽네요. 좋고, 예, 네. 쉽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런 거 잘 그 회사 성격 그리고 또 아주 좋은 뭐 서비스가 있더라도 사실 사용하시는 회사 직원분들의 디지털 역량이 낮으면 못 사용하니까 뭐 비즈니스 이런 것까지 일단은 다 고려를 해서 자 우리 요번에는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써보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먼저 하신 다음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 읽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열심히 보시면 이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또는 그 관련돼가지고 그냥 조코디님이 가서 강의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예, 강의도 되고요. 이 책 사시면 제가 이제 여기 안에 홈페이지를 하나 네. 작성을 해놨는데 여기 네. 오시면은 이제 설명을 못한 뭐 기초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는 유튜브 강의로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시게 된다면은 보시고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 댓글로 남겨도 되고 알려주시면 계속 콘텐츠는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이제 전문가의 함정에 좀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새 강의를 하거나 콘텐츠를 만들 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는 거. 하게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교육을 하다 보면은
왜 이거를 모를까 이런 것도 요새는 가끔씩 많이 느끼거든요. 오히려 잘 모르시는 거 네.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네. 아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으시구나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보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보시면 되는데 책 페이지가 상당해요. 네. 500페이지가 넘는데 맞죠? 정확하게 몇 페이지죠? 520페이지. 520페이지예요. 그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뭐 뒷얘기이지만 이 책 쓰다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아, 죽을 뻔했어요. 제가 쓰고 싶은 얘기는 있었는데 네, 네. 그거를 다 채우다 보니까 시간은 제약이 그렇죠. 되어 있고 그래서 거의 뭐 8시부터 밤 11시까지 정말 쉬지 쉬지만, 않고 예, 네. 쓴 책이라서 조금 뭐 좀 저한테는 좀 소중한 책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은 얘기들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러니까 업무 방법에서부터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우리 회사에서 뭐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입사하면은 네. 업무는 가르쳐 주는데 일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설명하려고 했고 많이 담으셨군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일하는 방식부터 좀 한번 재정리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 18개 서비스, 그러니까 G수잇의 18개 서비스를 다 보시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시니까 그 중에서 좀 집중적으로 사용하실 서비스를 보시면 되고, 찾아서 네. 목차 있으니까. 네. 목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서비스에서도 너무 많이 이제 기초에서부터 개념에서부터 심화학습까지 이렇게 쭉 적어놨으니까요. 네. 필요하신 부분만 일단은 찾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디지털 전환,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보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좀 화두가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기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걸 준비하면 좋다.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것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고요. 뭐 영어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도 있고 말씀을 하시는 분야죠. 우리가 디지털 세계로 가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이제 누가 좀 더 빠르게 가는지 늦게 가는지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디지털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도구를 잘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소통이나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많은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있은 회사에서는 많은 좀 이렇게 먼저 가신 회사들, 그러니까 나이키나 뭐 스타벅스나 이런 회사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시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의 역량이나 아니면 뭐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이런 거에서부터 내부적으로 좀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성공하신 기업들은 그만한 또 많은 시간과 고통 속에서 전환을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성공한 케이스만을 보고 따라서 하신다면은 네. 그 회사랑 환경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도구를 잘 이제 직원들과 또 뭐 사장님과 익숙해지신 다음에 우리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디지털은 이런 거구나 라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오히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자님이 또 AI에 대해서도 조금 잘 알고 있다고 제가 좀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AI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AI가 우리 근처에 많이 있고요. 뭐 구글에서도 AI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사람을 인식을 하거나 뭐 음성을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맞춤법 검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아주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큰 서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GCP나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AWS에 돈을 조금만 내시면은 조금만 내면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서브스크립션 비용이라고 해서 네. 사용 한 양큼만 낼 수 있군요. 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단
지금 사용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AI 리터러시도, 그러니까 이런데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안 하시고 관심이 없으시면은 AI 기술이 지금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서 좀 나중에는 못 따라가실 수 있고요. 일례로 지금 2020년 7월에 2027월에 오픈 AI라고 하는 곳에서 GPT-3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는 기존의 GPT-2보다 네. 100배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네. 스스로 뭐 소설을 쓸 수가 있고, 뭐 웹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어렵다고 하는 프로그램 랭귀지도 자기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축구 경기나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아, 저 경기 해설 좀 해줘. 그러면은 GPT-3 엔진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성우, 배우의 목소리로 구수하게 그 테니스 경기, 축구 경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맞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와, 그런 시대가 오겠군요. 예, 제가 생각해 내년쯤이면 올 것 아, 내년요? 같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이제 북쇼의 그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네. 그 저자 조코디 저자에게 있어서 북쇼란 네, 북쇼 사실은 저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재능 기부해 주시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 새로운 저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사무실에만 있다가 그런 저자분들을 만나고 특히 요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네. 그분들을 통해서 아,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저분들은 경험을 해 보셨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열정을 만나기가 평소에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북쇼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열정, 아, 또 저분들은 세상을 저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재미나게 저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계속 더 많은 분들이 이 북쇼에 나오셔가지고 더 재미있는 얘기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쇼 11회 조코디의 지스윗을 이용한 재택근무 바이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